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모시고 총선 대비 전략을 들어보고요. 아울러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도 함께 짚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총선 준비로 정의당 전남도당 활동도 많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명기입니다. 최근 고물가 또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되게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혁신 재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만이라도 저희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셨을 때 혁신 재창당이라는 기조를 전남에서부터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정의당의 혁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 정의당에서는 내용적으로 생태, 평등, 그리고 돌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앞에 내놓을 텐데요. 이것은 노동, 녹색 등과 같은 기후정의와 불평등 차별에 맞선 정의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녹색당 등과 유럽에서 있는 선거연합정당,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시작으로 해서 진보정치 세력 그리고 제3의 세력들과 광범위하고 폭넓은 선거 대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년 총선에서 거대한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수 정당의 맞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 전남도당의 목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전남 지역에서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이 내년 총선에서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은 과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힘을 좀 집중해서 전략 지역구를 돌파하는 전략과 전남 전역에 정당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걱정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한 당의 독점 구조가 계속 수십 년째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국적인 정치 구도로 인해서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도민들의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역에서는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전남뿐 아니라 전국의 뜨거운 이슈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방류 초읽기부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강은미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고 전국 순회를 하면서 국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함께 연대하고 실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실제 피해자이면서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초청 토론회도 했고요. 일본 정치권의 초청을 받아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핵오염수 피해 지역,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본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는 특별법,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어민뿐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의 어떤 가공, 유통, 또 이를 판매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관광레저 종사자들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남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는 원전 오염수 피해 보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현재 추진 과정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지난달 27일 날 저희가 그 신청서를 도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0일 제가 이제 대표자로 하는 총부인 대표자 자격증이 이제 발부가 돼서 11일부터 지금 한 2주여 정도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해 있습니다. 지금 목포, 영암, 해남, 신안 등 서부권은 물론이고 여수, 순천, 광양, 공 등 동북권도 같이 지금 주민조례
서명운동에 돌입해 있는데요. 저희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대단히 크게 호응해주고 계셔서 아마 무난하게 주민조례 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오염수 피해보상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 또 조례로 제정이 되다면 어떤 의미가 이제 가지게 되고 또 실질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자를 어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네. 이거를 유통하고 또 가공하시고 실제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분들까지 피해 대상자로 넣었고요. 또 이로 인한 관광 레저 산업, 수상 레저 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피해 대상자의 범주로 넣었다는 것이 일단은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책무로 인해서 실제 가해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네. 또 도쿄 전력을 상대로 구상금 내지는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서 국제소송을 직접 제기해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장기적으로 핵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피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만일 피해 지역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지원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수 방류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텐데요. 정의당 차원의 입장과 또 이와 관련해서 향후 후속 대책은 어떻게 논의해 갈 계획이실까요?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도 제기를 하고 또 애교적 수단도 강구하고 국제적 연대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이 전라남 도민들과 함께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로 이 주민조례 발의를 한다고 하니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주, 부산, 경남 등 각 지역에서도 이러한 조례 발의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에서부터 이런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중앙정부를 압박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저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이미 특별법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률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국가적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핵 오염수 방류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국제 연대까지를 각오해서 반드시 이 해양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한 어떤 실천 활동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리고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 지역 현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는 국가 산단이 참 많죠.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부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재발 방지 대책이 구호로 그친다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법적 제도적 장치를 좀 재정비해야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날만 해도 우리 전남에서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저께 요수산단에서는 뭐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노란 연기가 배출이 돼서 현장에 있던 16분의 노동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실제 실효적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특별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노후시설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사후 조치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는가. 그래서 일하러 가는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이럴 염려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많이 좀 착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발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산재안전보건센터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설치되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전라남도에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는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토목 건설 사업장이라든가 특수 고용직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가 산업재해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현장에 대해서 미리 예방, 시찰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게끔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하고 정책 연구하고 만일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치료받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만일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네. 전라남도에서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중대재해라든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서부권의 현안이라고 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군공항을 이전하는 이전 부지 근처의 지역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군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군공항 이전 부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무한 군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안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전술항공작전기지가 16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 전술항공작전기지가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십 개에 이르는 훈련기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면적 전체로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항공작전기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항공기지 간의 역할도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1960년대, 70년대 대부분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당시의 전투기 성능과 최근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4.5세대 또는 5세대 전투기의 기동성, 속도, 전투력 등은 이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좁은 국토, 또 경제적 측면, 실제 국방에 대한 효용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많은 항공작전기지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의 중복을 좀 최소화하고 기존의 어떤 전술 항공기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정치의 기반에는 국민과 지역민의 삶이 녹아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질문도 드려봅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을 꼽으신다면 어떤 순간 꼽으시겠습니까? 정말 많은데요. 제가 작은 엽서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부산에서 네. 20대 청년 장애인이 저기 보낸 엽서입니다. 어느 한 종교인이자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뭐 혹자들은 머리다, 심장이다, 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생각해보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전국 최초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주민조례를 발의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김미경 전남도의원이 지금 최중증 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조례를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가장 낮고 어렵고 아프고 그늘지고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습니다. 앞서 정의당 소속 윤소화 의원이 의대 관련 용역 예산을 세워서 의대 유치에 불씨를 지폈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의대 유치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 입장 어떻습니까? 네, 사실 윤소화 전 국회의원께서 우리 지역민의 수십 년의 요원인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물꼬를 텄죠. 저희 정의당은 이걸 받아서 사실은 중앙당 차원의 의사중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동 단장으로 참여를 했고 네. 20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의사중수 확대의 필요성과 특히 우리 전남 지역과 같이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26일 날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 구체적 실행 계획에 있어서 네. 심각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마치 의료 종수가 작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한 3,000명까지 또 늘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저희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사실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전략 혁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의사 종수 확대 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전남 지역과 같이 의료 취약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지금 빠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에 통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의과대학의 역량과 실제 필요 의대 종수 인력 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의사 종수를 늘리더라도 기존 의과대학에 의사 종수를 배정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지금 우려스럽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의협의 행보 역시도 대단히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사종수 확대는 물론이고 의료 취약지의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더 많은 의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남 도민들과 함께 의협과 윤석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총선 준비 상황부터 그리고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도민들이 정의당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과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은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좀 단호하게 정치를 해달라는 일차적 요구가 존재합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한 당이 독점적으로 이 지역을 집권하다 보니 새로운 대한정치 세력에 대한 염원과 열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정의당에게 현 윤석열 정부와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실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네. 민생을 살피는 그러한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하지만 실제 우리 도민들 생활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슈 토크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저희 정의당 혁신 재창당으로 새롭게 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정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전남도민을 위한 또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펴주시길 기대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올곧게 보여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